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금리 얘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요번에 10월 달 금리 인상을 안 했지만 11월로는 거의 이제 확정이 됐죠. 뭐 거의 99%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이주열 총재도 발언해서 아예 그 언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 금리 인상 상승폭이 전문가들마다 더 늘어났어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새롭게 박기영 교수가 새롭게 이제 금통위원으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고승범 위원이 빠진 자리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7명 중에 매파가 6명이고 비둘기파는 1명이에요. 이거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2명이 소수 의견을 냈죠. 인상했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 특히 여성분 2명이서 남자 5명은 이번에 뭐 올리라는 얘기를 안 했는 건지 한 번 쉬자 그런 건지 어쨌든 자석 배치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제가 각 위원들마다 성향이나 추천 이런 걸 날짜 이런 거를 넣었어요. 자, 기사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뭐 중요한 것만 제가 볼게요. 보시면은 최대 1.5%까지 상반기까지 3차례, 상반기라는 얘기는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11월에 한번 올리고, 그러면 대선 전에 1월,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건 1월이에요. 제가 애시당초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8월, 11월, 1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나중에 11월. 그래갖고 5번 올린 거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11월에 올릴 거라는 거 갖다가 10월 달로 땡겼었죠. 근데 그건 틀렸어요. 어쨌든 뭐 10월이나 11월이나 어차피 올해 안에 2번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내년에 4번 올리면 총 5번 올리는 거, 3번 올리면 총 5번 올리는데, 그전에는 전문가들도 1% 내지 1.25% 요 정도까지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내년에 최대 상승폭이 3차례까지 도미노를 올린다. 이건 제 예상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올해 2번, 내년 상반기에 2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3차례라는 얘기는 제 의견, 그동안 기존 의견이랑은 일치하는 겁니다. 몇 명의 기사를 좀 볼게요. 소수 의견 임지원, 서영경 위원 2명이 소수 의견을 냈다. 이번에 올려야 된다고 한 게. 그럼 다음번 때는 이주열 총재도 다음번에는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많은 전문가들도 10월에 아니면 11월이다 그랬는데 10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11월로, 특히 뭐 유가가 인상하고 인상되고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망치가 2.1을 상회할 것, 당연히 이건 상회하고 있죠. 계속 상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번에 올리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 얘기는 올려도 큰 문제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1월 금통위에서 올린다. 특히 윤여사 메리츠증권, 특히 1분기, 3분기 해갖고 좀 5%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고 내년 1분기, 3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까지인데 저는 1.75%까지라고 지금 기존의 주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글씨 문구를 분석하는 거 보니까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적절히로 변화를 한 거는 매파적인 입장으로 잠시만요. 매파적인 입장으로 단어를 바꿨다. 그리고 한화증권 김성수 의원도 11월 인상은 확실시 된다. 그리고 임기 만료 전에 뭐 이런 걸 감안하겠다. 이 얘기는 내년 1월에도 또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1월로 끝이지 않는다. 이주열 총재가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뭐 물가 경기를 고려하겠다. 이 얘기는 내년 3월이 임기 만료니까 1월에 올리겠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넘겨짚을 수가 있죠.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1.5% 내년에, 그것도 상반기에 뭐 추가 인상 가능성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1.5%고 한 명만 1.25%고 대부분이 상반기에 1.5%예요. 그러면은 하반기까지 따지면 1.75. 그걸 시뮬레이션한 걸 제가 그래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각국 기준금리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올렸죠. 그래서 잠깐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제일 먼저 올렸어요. 8월 달에. 그리고 7월 달,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동결이죠. 동결? 10월 달, 9월 달에 안 열렸으니까 그렇고, 올린 나라 보면요. 미국만 그대로고 노르웨이, 폴란드, 뉴질랜드, 코리아, 페루, 칠레, 헝가리,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터키는 조금 내렸고요. 워낙 많이 19%에서 1% 내린 거고요. 18%. 근데 최근 뉴스에 영국과 독일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우리 금리를 잠깐 볼게요. 최근에 기준금리는 안 올렸어도 국채금리 엄청 폭등했죠. 특히 그 금통이 열리는 날 그날 밤에 막 8%, 7%씩 올랐어요. 이건 개별 작전 종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 10년물만 보면은 요 하향하고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살짝 돌파하고 이번 달에 확실히 돌파를 했어요. 이번 달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특히 요게 3년물이거든요. 이거는 10년물이고 3년물의 기울기가 엄청 폭등하고 있어요. 좀 더 다른 그래프로 볼게요. 요 차트는 조금 복잡한데, 요 차트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랑 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 월봉, 그거를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여기다가 요 금리와 밑에는 장단기 금리차, 요거를 합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 차트와 요 차트를 합성한 게 요 차트니까 요게 아니네요. 요거래요. 요 차트는 요 차트와 요 차트를 합성한 거니까 요 금리만 놓고 보면은 지금 상당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준금리는 결국 우상향하는데 3번이냐 4번이냐 뭐 그 차이지. 그리고 뭐 10월달에 못 올리면은 10월달에 올리는 건 거의 99.9% 확실하니까 조금 완화적인 거, 특히 뭐 국정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연달아 올리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상승 기조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전문가들이 1% 내지 1.25%가 다 맥시멈이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1.5%예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따지면 1.75%까지 제가 그동안 시뮬레이션 했던 거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한 걸 볼게요. 자, 요 차트도 좀 복잡하죠? 요 조금 아까는 요 차트는 86년부터였는데 요 차트는 96년으로 좀 축소를 했어요. IMF 직전부터 해가지고 요 빨간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요거는 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 지수에다가 밑에 거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중,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80% 넘은 거, 그전에는 50%밖에 안 됐었는데 80%까지 늘은 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차주들에게 그런 얘기고, 이제 요거는 금리만 따진 거예요. 빨간 건 금리고, 파란 거는 환율이거든요. 금리랑 환율이랑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환율과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요건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픽스 금리, 요 빨간 게 코픽스 금리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국채 금리, 국채 10년 아니다 고정금리인데,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져 있는 거를 코픽스 금리가 탁 치고 올리면서 8월 달에 금리 인상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가 10월 달에 찍혀 있을 거를 11월로 옮겼어요. 여기 11월로 나와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건 제가 10월을 11월로 이제 수정을 해서, 제가 여기 11월로 돼 있죠. 11월. 처음에 11월로 했다가 10월로 바꿨다가 틀려서 다시 11월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그 다음에 내년 6월, 5월달에 열리나 모르겠네. 상반기까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랑 제 의견이랑 좀 정확히 일치를 해요. 요번에 한 번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2번 올려서 연달아 3번 올리는 거니까 1.5%까지 올린다. 근데 저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린다. 아직 하반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한 번 더 올리면 1.75.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우리 코로나 직전에 금리 내리기 전이 있죠. 그때가 1.75거든요. 요 금리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 그 원상 복귀하는 거죠. 요렇게 시뮬레이션 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네. 요 차트는 요 주택가격 지수 차트랑 금리 차트랑 합친 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1번, 2번 합친 거, 요거만 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요 분홍색은 기준금리랑 코픽스 금리랑의 이격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게 뚝 떨어진 건 뭐냐면 기준금리를 딱 올리니까 분모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했죠. 그런데 모레 15일 날 코픽스 금리가 나오면은 많이 오르겠죠. 그럼 얘가 다시 탁 치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정상 범위에서 또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11월에는 안 올리고 못 빼겨요. 그래야지 얘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 밑에 과거의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성이 있다면, 요 9월 달에 코픽스 금리가 팍 올라가면 그 다음에 시중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거고, 11월에도 기준금리는 당연히 올라간다. 그러면 요 분홍색 이격률은 이번 달에 올라갔다
다음 달에는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와 주택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과거 기준금리 올릴 때 여기서 한번 올렸고요. 여기서 한번 올렸고요. 여기서 한번 올렸고요. 지금 올리죠. 그런데 2006년도 5년도부터 올릴 때는요. 미국이 파란색 있죠? 미국 금리를 기준금리 올리니까 우리가 뒤늦게 따라 올린 거예요. 그때는 주가가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야. 2005년도에서부터는 그 버블 세븐 올라갈 때잖아요. 그리고 또 2018년도 올릴 때도 미국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가 뒤따라서 2번 올린 거예요. 그때도 지금 상승 사이클의 중간 정도 됐을 때이기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랑 다르게 과거에 미국 금리를 안 올렸을 때 7년 동안 동결했을 때 우리가 올린 적이 2010년도에 있었거든요. 5번 올렸어요. 그때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동 우리가 급등을 할 때예요. 다른 때는 금리가 이게 안정됐을 때야. 이렇게 여기도 금리가 안정됐을 때예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급등을 할 때, 아니, 물가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지금도 물가가 급등을 하죠. 지금 2%도 넘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 5번 올릴 때와 같은 지금 주변 상황이다. 미국 금리는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린 거는 물가 때문에 올렸다. 그때 아파트 값이 3년 동안 폭락했었다. 지금 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금리는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늦어진 거 우리가 2주열 좀 안쓰럽게 이번만 한번 봐주자고요. 그리고 어쨌든 매파가 6명이고 비둘기파가 1명이고 소수 의견이 2명이나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7월달에는 1명 나오고 나서 8월달에 올렸죠. 이번에는 2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매파적 성향이 지금 6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올린다. 그러면은 뭐랄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 그러지 않아도 시중금리는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뉴스와 제 차트를 가지고 잠깐 금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뉴스 음악 틀고 좋은 뉴스 있으면 제가 낮에는 자리 많이 오늘 좀 비는 바람에 급한 거 정해진 것만 했었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 자료 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